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장이 나서서 어제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회의를 연 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현직 서장은 회의 직후 바로 대기 발령이 됐고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감찰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징계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일선 경찰들은 나도 대기 발령하라는 글을 올리며 들끓고 있고 야당은 전두환 정권식의 대응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대기 발령된 유사명 총경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총경들이 윗선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고 2시간 뒤 해산을 지시했지만 현장에 있던 56명의 경찰이 이를 듣지 않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감찰 명단 추리기에 들어갔고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은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지휘부의 이런 조치가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자신도 징계해달라며 회의 참석자들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한 총경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내부 갈등을 넘어 경찰 중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직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 당시 검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을 땐 정부가 문제 삼지 않다가 경찰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총경회의는 공적 업무가 아님에도 지휘부가 강제 해산을 지시한 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고 하는 직권남용의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내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경란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경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 힘이 강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현안에 대해 입을 연 건 임명 이후 처음인데요. 갑작스러운 대기 발령으로 배후 논란까지 이는 마당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나서면서 정치권으로 번진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갑작스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또 부처보다 힘이 센 청 중 하나로 경찰청을 꼽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청이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서장 회의는 해산 지시를 명백하게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란 점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는 물론 경찰국 설치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경찰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는 금도를 벗어났다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 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만큼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반발,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대정부 질문을 앞둔 정치권에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내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공방이 거셀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바로 대기 발령돼 경찰서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인물이죠. 유삼영 총경이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집무실에서 연결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집무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와 계시는 거죠? 예, 1층에 경찰서 1층에 있는 카페에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서장에서 이제 그 대기 발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서장실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군요. 저희가 대기 발령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총경회의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경회의는 경찰에 관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경찰의 이제 중심이고 핵인 경찰서장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모든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 빠진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경찰기관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죠. 경찰이 경찰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누가 더 경찰보다 더 이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수완박으로 경찰 힘이 세진 만큼 견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행정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권한에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어서 그 검찰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아주 길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는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경찰의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경찰청을 이어오면서도 한 번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더 비대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격을 총리로 올리고 또 위원회 권한을 의결하는 합의제 관청으로 그래 만드는 그게 합리적이지 어떻게 장관한테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게 그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예. 장관은 누가 통제합니까? 예,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통제를 경찰국 방식으로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 세션을 두고 논의를 했죠. 여러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총리가 그 경찰청 장관과 도쿄 경시청장만 임명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바꾸자 하는 그 제도는 그걸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하는 거는 그 민주적인 통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어제 그런 논의들 포함해서 총경회의에서 다들 모여서 의견을 낸 건데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무실이 아닌 그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각오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는 게 지금 행안부 신설 법안이 진행된 속도를 보면 저한테 오는 대기 명령의 시간도 빨랐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불찰이었습니다. 예, 그 원래대로라면 내일 후보자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그래서 더 예상을 좀 못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후보자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경찰서장을 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표자들하고
그 논의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 원하시면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가 우리 그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총경들께도 그래 같이 갈 사람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되는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그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대기 발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내셨던데 그 배후가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경찰청장이 밥 먹자 해놓고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런 경찰청장님의 뜻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장회의 참석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찰 내부망에 뭐 나도 대기 발령하라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요.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그 지금 우리 목을 비틀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옛말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비틀린 목으로 지금 새벽에 오는 회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찰국 신설까지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서장 회의를 또 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계급들이 모인다든지 뭐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 서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우리 지금 준비한 그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뭐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할 것이 있고 또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경찰의 경찰국이 행안부에 신설이 되면 그 31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잘못해서 정권의 그 부당한 명령을 받고 시민을 많이 힘들게 하고 해친 그런 과거의 그 잘못이 반복이 될 수 있고 우리 역사의 그 추를 30년 전으로 빠꾸를 시키는 퇴행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서 이 절차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경찰이 왜 저러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의 노력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명 총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